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오늘은 우리 아들들의 예체능에 대해서 예체능 교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체능 하면 음악, 미술, 체육. 그중에 이제 체육은 제가 따로 빼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음악과 미술,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예체능 하면 조금 주식 과목들,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과학에 비해서 조금 지금 중요도라든가 좀 긴급성이 좀 떨어진다 해서 조금 뒷전으로 밀어두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하지만 요즘에는 또 예체능이 얼만큼 우리 아이들에게 중요한지를 인지하셔서 잘 챙겨주시는 부모님들도 많아지셨더라고요. 결론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요, 예체능 꼭 필요합니다. 꼭 필수고요. 세 가지를 모두 다 하지는 않아도요. 운동은 따로 꼭 챙겨주시고 음악 미술 중에 하나라도 우리 아이가 다양하게 경험하고 지속적으로 초등 시기에는 경험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음악하면 아이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네, 부모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좋아합니다. 밤마다 다를 수 있고 아이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요. 사실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체육이에요. 체육. 체육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체육 시간만 되면 막 어쩔 줄 몰라. 막 그 몇 시간 전부터 기다리고요. 계속 물어보고 뛰는데 음악은 전혀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음악은 사실 그렇게 뭐 음악 시간 언제 해요? 물어보진 않아요. 그런데 음악 시간에서 가장 아이들이 폭발적인 에너지를 보여주고 즐기는 시간 하면 가창 시간입니다. 노래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민족이 또 흥의 민족이잖아요. 노래와 춤을 사랑하는 그 민족인데 그 모습을 바로 수업 시간에 목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활기차고 막 군부대 위문 공연에서 막 오 하는 그 에너지를 뿜어내는 그 모습이 사실 어려서부터 싹수가 있는 거예요. 네. 떡잎이 보여요. 그러니까 반에서 아이들이 노래를 함께 막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확한 음을 잡고요. 주어진 조건에 맞게 그 음악 활동을 하는 거 이제 똘똘한 여학생들이 많이 맡아주고 남학생도 있습니다. 그 외에 흥을 만들어가고 이걸 막 으쌰으쌰 에너지를 뿜어내는 소리를 크게 지르고 악을 쓰기도 하고 일어나서 막 춤을 추면서 부르는 아이들은요. 대부분이 다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100%인 것 같아요. 남학생입니다. 남학생들이 그런 것들을 뿜어줘서 너무너무 재밌고 막 흥에 겹거든요. 이제 그런 에너지를 가진 게 바로 우리 아들들인데요. 아쉬운 거는 그 흥과 끼는 있지만 음악적으로는 너무 아쉽다. 네. 음도 맞지도 않고요. 박자도 맞지도 않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일단 신나게 부른 후에 제가 좀 잡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조금 학교에 와서 이제 음악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정에서 아주 조금 준비를 시키셔도 우리 아이가 학교 음악 시간을 조금 더 재미있게 그리고 좀 더 음악 시간에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초등 저학년 또는 미취학 아이들이 가는 학원이 있죠. 대표적인 양대 산맥, 태권도와 저기 뭐 피아노 학원, 네, 이렇게 가는데요. 남자애들이 태권도 학원을 가서는 이제 잘 적응해요. 좋아서 신나서 계속 꾸준히 6학년까지 다니는 것도 많이 볼 수 있고. 그런데 피아노 학원은 꾸준히 다니는 경우가 많이 없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피아노 학원을 한 3년 정도 다녔는데 가서 정말 매일 혼났어요. 네, 뭐 내주신 과제는 당연히 안 해갔을 거고 안 해갔고요. 손을 원래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세워서 힘을 줘서 이렇게 연주를 해야 되는데 늘 이렇게 해가지고 치다가 맨날 자로 여기도 이렇게 맞고 막 이렇게 혼났던 기억이 많이 있는데, 근데 그런데 사실 그 덕에 제가 그 3년 동안 고생하면서 배운 덕에요. 그 음악 지식을 중고등학교 때, 초등은 물론이고 중고등학교 때 제가 따로 거의 공부하지 않고 그것만으로 그냥 고등학교 때까지 잘 써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음악을 좋아하게 돼서 계속 음악을 악기를 연주하기도 했고, 그리고 대학교 가서는 이제 제가 교대에서 세부 과목 전공을 음악 교육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아이들과 음악 시간에 좀 즐겁게 좀 더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음악을 많이 접해보고 경험하면 그게 평생을 두고 취미 생활이나 어떤 특기로도 활용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음악을 다양하게 듣고 더해서 악기를 연주해 보는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꼭 피아노를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피아노가 됐든 또는
좀 섬세하고 좀 정적이면서 조금 섬세하고 손을 움직이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현악기를 많이 하기도 해요. 남학생들. 바이올린 더해서 아이들은 우리 또 아들들 같은 경우 좀 큼지막한 거 이런 거에 좀 선망하잖아요, 또. 그래서 첼로를 하는 친구들도 종종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그런 게 아니라면 조금 활동적이고 뭔가를 에너지를 좀 발산해야 될 필요가 있는 아이들이다라고 한다면 물론 그런 친구들이라서 차분하게 해주고 싶어서 현악기나 이런 것들을 관악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냥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타악기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드럼을 한 4년 정도 했거든요. 처음에는 되게 좋아하다가 중간에 이제 슬럼프가 옵니다. 그 슬럼프를 잘, 구슬리고 잘 넘어가야죠. 그래서 잘 넘어가서 이제 4년 조금 넘게 지금 쉬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갖춰 놓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기능을 익히게 되고 그게 중고등학교 가서 친구들과 동아리 활동에도 활용을 할 수 있고 또 봉사 활동에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특기 활동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악기를 한번 연주해보고 배워보는 경험들을 하게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설 학원뿐만 아니라 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들도 잘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아이가 다양하게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음악이 전반적으로 인생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 뇌 발달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죠. 그래서 학습에도 정서적인 면의 안정, 스트레스 해소 도움 되고요. 그리고 학습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을 굳이 안 드려도 이미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학교에서 음악 시간을 좀 준비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준비를 하는지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악보보는 좀 연습을 조금은 해오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악보보는 높은 음자리표와 몇 분의 몇 박자, 크레센도 이런 것들 다 가르쳐 주거든요. 그런데 실제 음악 수업을 하다 보면 아들들의 경우에는요, 거의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만 기본적인 악보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나머지는 잘 없어요. 그런데 학교 음악 시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그 시간에 노래하고 악기 연주하는 부분에 치중을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악보를 어느 정도 보고 오는 상태에서 더 배우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과목은 예습을 하세요. 어떤 과목은 예습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악보 보는 것은 조금 연습을 해오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가정에서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요나 또는 그냥 쉬운 노래, 익숙한 노래를 악보를 검색하셔서 출력하셔도 좋고요. 화면에 띄워놓고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냥 같이 부르는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내는 지금 이 부분의 이 음이 악보에선 이렇게 표현이 되는구나 라는 것. 그래서 다장조에서 도레미파솔라시 도 요 정도. 그리고 이 음이 요렇게 표현이 되는구나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높은 음자리표, 낮은 음자리표, 4분의 4박자는 한 마디 안에 4분음표가 4박자 있는 거야. 이런 개념까지 알면 아이가 바로 고개 돌려버리고 귀를 닫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필요 없고요. 그냥 음계 개 이름과 내가 익숙한 노래가 악보에서는 이렇게 음표로 표시가 되는구나 정도를 몇 번 보고 온 아이는 확실히 음악 시간에 배우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좀 연습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학교에서 많이 다루는 악기가 뭐죠? 네, 리코더와 단소입니다. 그래서 한 3학년 정도부터 빠르면 학급 특색으로 1, 2학년 때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1학년 때는 오카리나 같은 거 많이 하죠. 그래서 빠르면 2학년, 보통 3학년부터 리코더라는 악기를 다루게 되고요. 그리고 5, 6학년에서는 단소를 배우죠. 단소 참 어렵거든요. 단소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이 리코더 같은 경우는 꼭 연습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 아들들이 악기 연주에서 많이 무너진다. 노래에서는 그렇게 막 에너지 발산 잘하고 신나게 다 하다가 갑자기 쭉 작아집니다. 네. 그래서 리코더를 지금 이제 곧 겨울방학이 오잖아요. 그래서 리코더를 조금 방학 동안에 천천히 즐기면서 본인이 좋아하는 노래들을 불러보면서 연습을 조금 하고 오면 확실히 재밌고 편하게 음악 시간에 즐길 수 있다. 그냥 즐길 뿐만 아니라요. 하다 보면 조금 잘 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화음이나 보조 파트를 맡기기도 하거든요. 중간에 이제. 그러면 그런 것들 하나도 굉장히 어깨가 쫙 올라갑니다. 네.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죠. 자신감이 생기고 그 시간을 더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니까요. 미리 한번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고, 리코더를 그러면 어떤 리코더를 사야 되느냐도 사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리코더는 크게 점원식과 바로크식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운지가 조금 구멍의 이 모양이 좀 다르고요. 운지법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운지라고 하면 이제 구멍 막는, 손가락으로 막는 방법인데, 원래는 바로크식이 이제 원래 오리지널이죠. 그런데 학교에서는 대부분 점원식을 사용해요. 요즘에는 추세가 바로크식이 조금 초반에 운지는 살짝 어려울 수 있지만 보다 정확한 음을 낼 수 있고 장점이 많기 때문에 바로크식을 활용하는 학교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통 3학년이라면 새 학기 안내 관련한 이렇게 안내물이 나갈 때 준비물에 뭐 리코더라면 리코더 바로크식, 리코더 점원식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활용하는 거를 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연습을 좀 해보시는데, 종류는 소프라노, 테너, 뭐 알토, 베이스 리코더가 있다면 그 중에 소프라노를 사시면 되고요. 소프라노인데 점원식이냐 바로크식이냐는 학교에서 나온 프린트물을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아직 받지 못했다 근데 궁금해서 미리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학교의 교무실에 문의하시면 사용하고 있는 악기 종류 바로크식인지 점원식인지 확인하셔가지고요, 미리 한번 연습을 하는데 부는 거, 네, 부는 방법과 그리고 손가락 운지하는 정도, 가볍게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다시 내려가는 것까지 한번 연습을 해서 가면요 훨씬 더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입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제가 놓칠 뻔했네요.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리코더의 맨 아랫부분에 이 새끼손가락이 운지가 막혀야 되는데요. 이 맨 아랫부분이 돌아가게 되어 있는 리코더가 있고요. 그냥 일체형으로 고정되어서 돌아가지 않는 리코더가 있어요. 당연히 돌아가는 리코더를 구입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마다 손가락 길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이 손가락 길이에 맞춰서 편한 운지를 할 수 있도록 조정해서 맞춰야 되는데, 일부 제품의 경우에는 돌아가지 않아서 이게 억지로 손가락을 맞추다 보면 다른 손가락이 떠서 소리가 예쁘게 나지 않거나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맨 아랫부분이 따로 돌아가서 조절할 수 있는 리코더를 사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사실 대부분 거의 돌아가는 것으로 나오긴 하는데, 아닌 경우도 아닌 리코더를 들고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꿔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 체크하셔서 리코더 미리 한번 연습해보고, 단소 같은 경우는 고학년에 가서 불 때 이 운지는 크게 어렵지 않은데요. 손가락이 이미 길어진 상태니까. 그런데 소리 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거 소리 내는 거 제가 말씀드릴 것까지는 없고, 그 유튜브에 영상들을 보면 소리 내는 법을 안내해 준 영상들이 자세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단소도 미리 하나 어차피 살 거니까요. 미리 하나 구입해서 불어보는 연습을 해보면 아이들이 음악 시간에 훨씬 더 자신감 가지고 즐겁게 참여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좀 미술을 말씀드려 볼게요. 미술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그리기 활동을 많이 하죠. 그래서 1학년 같은 경우는 사실 글쓰기 활동보다는 대부분 그리기로 많이 표현하고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할 활동, 그리고 점점 올라가면서 미술 시간이 일주일에 2시간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음악 시간도 그런데 2시간으로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기가 특별히 많이 중요한 기능은 아닙니다. 그런데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주 기본적인 그림들을 그리지 못해서 조금 그리다가 그냥 포기해버리고 다른 집, 네, 그렇죠. 딴 데를 쳐다보거나 돌아다니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미술 같은 경우는 이 큰 팔절 도화지를 많이 활용하는데, 팔절 도화지를 채워나가는 것 자체가 아들들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작은 종이 A4 정도 사이즈 정도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색연필이나 연필 등을 이용해서요, A4 정도 사이즈에 아주 기본적으로 사람, 네, 사람 그린, 사람은 늘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과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나무, 네, 뭐 꽃 이런 거 너무 힘들어요. 나무도 사실 잘 그리려면 되게 어렵지만 기본적인 형태로 그릴 수 있는 사람과 나무, 그리고 간단한 동물이나 자동차 정도를 어떻게 그리는지 기본적인 것만 그려보는 연습을 해서 오면, 아예 그림을 못 그리는 상태에서는 시작해서 내가 구상한 내용을 다 표현해내는 게 2시간 안에 표현하기도 어려울 뿐더러요,
그리는 게 자신이 없으면 그냥 바로 포기해버리고 다른 데 관심을 두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아들들의 경우라면 특히 더 미술학원을 뭐 좋아한다면 미술학원을 다녀도 좋지만 미술학원을 꼭 다니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뭐 인터넷이라든가 그림 사파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사람, 동물, 그리고 자동차나 나무 정도의 그림만 A4 용지 정도 사이즈의 작게 한번 그리면서 연습을 해보고 오면 미술 시간에 좀 더 재미있게 참여를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음악과 미술을 어떻게 준비하고 학교에 가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미 뭐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초등 시기가 중학교에 진학하기 전의 시기가 그래도 여유가 있고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고요. 경험해야 하는 시간들이죠. 그래서 음악과 미술 부분에 조금 관심을 두시고요. 학기 중에 조금 힘들었다면 이번 겨울방학 때 한번 시간이나 방법들을 좀 강구하셔서 아이와 함께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아이들의 예체능 중에 체육과 운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